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컨버전 사양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컨버전 사양표라는 게 어떤 거냐면 니네 요렇게 컨버전으로 할 거니까 어떤 옵션으로 할지 정해, 이렇게 해놓고 미리 발주 넣어놔. 그러면 나중에 가격표가 나왔을 때 그거 확인하면 되고, 일단은 우리는 너희가 이렇게 정해놓은 옵션 그대로 생산을 할게 라는 겁니다. 물론 컨버전 사용표가 정확하게 모두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참고용으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어떤 옵션이 추가가 됐고 어떤 옵션이 빠졌는지 지금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트림별로 어떤 옵션이 추가가 됐고 어떤 옵션이 빠졌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추가 옵션 관련된 정보도 같이 쭉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트렌디가 있었는데 트렌디는 없어졌고요. 프레스티지부터 시작을 한다 보면 되겠고요. 이번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요 사양표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소렌토 차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전용 8단 미션은 없었습니다. 기존 자동 6단 미션으로 진행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 아마 8단 미션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8단 미션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프레스티지로 넘어가 보면 자전거 탑승자, 그 다음에 교차로 대형차가 추가가 되면서 기존 소렌토의 드라이브 와이즈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HDA2가 적용이 되면서 페리스 리프트가 된 소렌토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에서 더욱 알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백은 2열 사이드가 추가가 되면서 2개가 더 늘어나서 총 10개가 되었고요. K8, 그 다음에 EV6에 적용이 됐었던 인포테인먼트 공조전환 조작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애프터블로우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기존 시그니처 트림에만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었다면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에는 내비게이션까지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는데 94만 원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존에 있었던 프레스티지에 루프렉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된 프레스티지에는 루프렉이 없습니다. 노블레스에 가야 적용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었던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노블레스로 가게 됐습니다. 선택은 가능하나, 근데 뭘로? 스마트 커넥트에 묶여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옵션질이 시작이 되는 거죠. 반드시 스마트 커넥트를 넣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하다. 워낙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 커넥트를 잘 안 하니까 아주 핵심적인 요 스마트 테일게이트를 거기 안에 포함을 시켜버린 게 아닐까. 도대체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스마트 커넥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 그걸 거기다 집어넣은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노블레스 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측방 주차 거리 경고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엔 적용 안 됐었고요. 기존의 시그니처에만 기본 적용이 되었었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노블레스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니처에 있었던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노블레스에 또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요. 세틴 크롬 프런트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가 기본 적용됐다. 말이 기네. 아무튼 멋있는 거 기본적으로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드디어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시그니처에 적용이 되었었던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노블레스에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고, 기존 시그니처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었던 리모트 360도 뷰 기능이 노블레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후진 가이드 램프가 신규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펠리쉐이드에 적용이 됐었던 디지털 센터 미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걸로 차량 가격 오르는 건 아닌지 싶은데 제가 볼 땐 당연히 올라가겠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7인치와 19인치를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19인치는 선택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선택이 됐지만,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18인치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신규로 20인치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또 이런 게 적용이 되는데요. 소렌토에도 시퀀셜 턴 시그널 램프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소렌토에도 이번에 적용이 되었고요. 기존 시그니처 트림에 기본 적용이 되었었던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운전석 사웨이 전동 허리 지지대, 그 다음에 동승석 전동 허리 지지대,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시트가 컴포트라는 옵션으로 빠지면서 자, 요것들이 쑥 빠져나갔습니다. 요 컴포트 옵션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이 기본적으로
없었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요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해야 될 옵션질, 추가 옵션 관련돼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사륜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터레인 모드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알아서 변동이 되는 오토 기능까지도 추가가 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인승의 2열 윙아웃 헤드레스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에 없었던 컴포트가 이제 적용이 됐다고 했는데, 컴포트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운전석 4웨이 에어셀 타일 허리 지지대가 들어가고,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그 다음에 스웨이드 내장재, 스마트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K8에서 적용이 됐었던 그 컴포트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요게 이제 추가로 신설이 되었다. 옵션질 많이 하셔라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신규 HDA2가 적용이 된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적으로 옵션화 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음성 녹음이 가능한 빌트인 캠 2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신규 적용이 되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아 디지털 키 2와 지문 인증 시스템이 포함된 새로운 스마트 커넥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안 다루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색상 변동 사항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플라티늄 그라파이트가 인터스텔라 그레이로 바뀌었고, 시티스케이프 그린이라는 게 신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센스 브라운이라는 색깔이 있었는데 이게 볼케닉 샌드 브라운으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런웨이 레드는 삭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장에는 새들 브라운 색깔이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올리브 브라운 색깔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색깔인지 참 궁금하긴 할 텐데 아마 많이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 페이스리프트 되는 컨버전 사양표를 여러분들에게 기존의 사양표와 비교해 봤었을 때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소렌토 관련된 정보 같은 거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건 싫은데 의견 같은 거 주시면 자유롭게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이 편히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고요. 다음에 빠른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